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45쪽부터고요. 45쪽부터 필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시간에 필기를 할 페이지는 3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칸을 채워볼 겁니다. 그래도 일단 45쪽부터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감하며 듣기라는 단원, 새로운 단원에서 알아야 할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공감적 듣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감적 듣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거랑 적극적으로 들어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적 듣기를 하려면 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2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교과서 47쪽에 있는 공감적 듣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적 듣기라는 것은요, 상대랑 대화를 할 때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서로한테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요것을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고서 뭔가 이렇게 비판, 분석, 평가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듣지 말고, 이 말을 하는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눈치채려고, 한번 캐치해 보려고 잘 듣다 보면 저절로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는요, 상대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무 해결책도 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감정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협력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 친 거 한번 밑줄을 쳐놔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은 이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필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화면만 한번 볼게요. 자,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봐서 형이고 아우인 것 같습니다. 축구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우가 얘기를 합니다. 형, 나 왔어. 고민이 있대요. 오늘 체육 선생님이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형 보세요.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지. 다음 그림으로 가보면요, 이 핸드폰은 놨는데 어머나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래도 동생은 말을 시작했으니까 계속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운동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민이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이지만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우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 조금이 어느 정도 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나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까? 형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형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가볼게요. 근데 형이 드디어 눈을 보는데 표정은 마치 조롱하는 듯하고, 아서라, 축구부 애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면 너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곧 시험인 거 알지?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잔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공감적 듣기는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지금 이 아우의 축구 실력을 평가했고요. 아우의 축구 실력이 나쁘다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는 형과 대화해 보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결국에 어떤 것도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대화가 보기가 좋았나요? 그냥 여러분은 이 시간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대화가 보기가 좋았는지, 좋지 않았다면 왜 좋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형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대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 대화가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이거는 공감적 듣기가 굉장히 잘 된 예입니다. 황희정승이래요. 황희정승이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머리띠의 색깔이 다르죠. 이 사람이 와서요. 대감마님, 황희정승한테 대감마님 오늘이 제삿날인데요. 아이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지내야지 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대감남이 오늘이 제삿날이래요. 그런데 키우는 개. 여기선 아내였는데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대요.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그랬더니 안 지내야지 했습니다. 자, 둘 다 제삿날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님이 대답하기로는 제사를 한쪽엔 지내라고 했고 한쪽엔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를 부인이 물어봤어요. 대감,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이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했더니 처음 온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고요. 왜냐면 지내야겠지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고 다음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라고 물어봤죠. 이거를 읽고서는 황희정승이 원하는 답을 해준 겁니다. 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공감적 듣기를 하고 원하는 답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희정승이 다르게 대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각 원하는 답이 달랐기 때문이죠. 황희정승의 대답에 대해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물어보는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거, 뭐 사람을 때려도 될까요? 뭐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리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적인 듣기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한테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너만 힘드니 다 힘들어 라고 했대요.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 평가, 분석 원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었다 라는 거는 나 오늘 힘들어서 많이 속상하다. 그리고 지쳤다. 또는 이 힘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대화예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유나인가 봐요. 유나야,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지금 풀이 죽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 평가, 분석, 해결책 제시 하려고 하지 않고요. 공감적 듣기라는 것은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너무 못 봤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감정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나는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하고 있죠.
이 감정에 대한 공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감정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나의 대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유나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게 최고의 해결책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공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뒷말은 이걸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의 이 말은 이 우울한 상태를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런 공감해주는, 감정에 공감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게 두 가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공감적 듣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가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아까 앞에서 47쪽 필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49쪽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볼게요. 소극적 들어주기라는 것은요, 상대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눈을 맞추는 거,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맞장구 치는 거. 맞장구 치는 것은 뭐 계속 얘기해봐 이런 거라든지 그렇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반면에 적극적 들어주기는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려면 질문을 하게 되겠죠. 상대의 말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본문을 봐볼게요. 자, 이거는 교과서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지금 보면서 선생님이 읽어볼 건데 적극적 들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소극적 들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과 리을 중에서. 그 다음에 민정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필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민정이의 눈을 바라보면서요. 네, 민정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극적 들어주기일까요? 적극적 들어주기일까요? 소극적 들어주기겠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굉장히 우울한 일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이가요, 도연이란 아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해봐 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어떤 거일까요? 얘도 소극적 들어주기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 들어주기는요, 요약이나 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적극적 들어주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그러면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민정이가요, 도연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대요. 근데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대요. 민정이의 지금 처음 심리는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자기를 무시를 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연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 자, 여기에서 드디어 이 상황에 대한 요약이 드러났죠. 용기 내서 마음 표현했다. 요약. 그 다음에 도연이가 반응이 없었다. 요약. 그 다음에 속상한가 보구나. 공감적 듣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적극적 들어주기죠. 그러니까 민정이가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민정이가 도연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네, 어젯밤에는 잠도 설쳤어요. 많이 좋아하나 봐요. 선생님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것도 소극적 들어주기, 공감적 듣기에 해당하겠죠. 저런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구나. 그쵸, 이것도 공감적 듣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연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죠.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도연이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고백을 받았으면 부끄러웠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민정이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고 생각이 도연이가 쑥스러워서 그랬겠구나 라고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해줬죠.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금 소극적 들어주기 2개, 적극적 들어주기 2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필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쭉 살펴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필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필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본문은 다음 시간에는 좀 간략하게 넘어갈 예정이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한 줄 한 줄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갈 예정이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